안녕하십니까. 전남과학대학교 정명률 교수입니다. 우리 특전TV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연락도 오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또 2탄으로 장교와 부사 간의 병가 분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로 특강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간부를 지원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을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교와 부사 간의 병가 분류는 체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간부는 특별직 공무원이죠. 그걸 우리는 임관이라 그러는데, 임관하기 전에 병가를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대 전에 내가 어떤 병가로 갈 것인가 신청을 해서 그 교육,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서 임관을 하고 그 병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입대를 해서 이제 양성교육을 받고 임관한 후에 전공과 자격증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부터 병가별로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교들은 먼저 시험을 봐서 임관 후에 교육을 다 마친 후에 임관이 된 상태에서 병가 분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장교나 부사관을 지원하는데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과는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육군 기준으로 23개 병과가 있습니다. 자, 특히 전투병과에는 보병은 이제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 수행인데, 적과 조우 시에 이제 지상전에서의 그 작전을 수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대가 보병입니다. 기갑은 전차 부대를 운용하는 병과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탱크를 이야기하는 거고, 포병은 포를 이용해서 우리 이 보병이나 이런 그 지상작전 부대를 지원하는 병과가 포병이라고 하겠고, 방공은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병과가 방공입니다. 정보병과는 작전을 전에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병과가 정보병과입니다. 그 공병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게 이런 전투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떤 시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장비로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방어 작전을 할 때 이제 큰 도로상에 큰 도로가 있으면 저기 쉽게 접근하잖아요. 그때 우리 공병대에서 이런 도로대하고나 또 도로 낙석들을 운용을 해서 이 적을 지원시키는 거죠. 뭐 지혜지대를 설정을 한다든가 그런 전투 임무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폭파돼가지고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없는 것들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부교를 이제 임시 다리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여러분이 공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뭐 시설 공병,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관리하는 그런 공병들이지만 전투 임무할 때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정보통신은 통신, 저희들이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는데 그 통신병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항공은 우리 육군에도 항공이 있는데 운용하는 거는 헬기, 육항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병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병과로는 화생방, 우리 독가스나 아니면 이런 살상무기로서 화학무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데 또 운용도 하고 또 방어, 적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 방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화생방 병과입니다. 그 다음에 병기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뭐 이제 권총 또 소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병기병과이고, 병참은 우리의 그런 보급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담당하는 게 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수송병과는 차량, 그 다음에 뭐 전차, 기차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해서 병력들을 수송하고 운전하는데 쉽게 이렇게 활용하는데 수송병과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병과로는 인사, 우리 군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또 사람의 그런 진급이나 그런 것들을 또 전출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인사병과입니다. 군사경찰은 과거에는 헌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군사경찰, 우리 군에서의 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재정은 우리 군에 이제 다양한 뭐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 공보정우는 우리의 군의 대변인으로서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우리 군의 정신전투력, 정신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게 공보정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수병과로는 의무로 우리 군의관님이나 또 이제 의무병과의 그런 것들이 이제 군의, 치, 수의, 의정, 간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법무, 우리 법을 이제 법 관련된 이런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군종, 우리 이제 종교에서 또 임무를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법무하고 군종은 이제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병과고, 의무도 마찬가지지만 특수병과는 그렇게 임무를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병과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군 장교나 부사관들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병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개 병과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원하고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설명했을 때 교수님 인간하기 전 우리가 간부가 인간하면 바로 시험 보면 인간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인간하기 전에 양성교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초군사훈련,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입교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포함해서 우리 병 기본훈련이라든가 우리 군의 기본적인 제식훈련, 또 뭐 이 그 경계 병 기본훈련이 있어요. 그런 병 기본훈련을 마치고 또 신분화 과정을 교육시키는 게 양성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성교육 과정을 마치고 그걸 다 이수했을 때 임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관을 하면은 병과별로 다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건 병과 주특기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이 교육 체계에 의해서 처음에 간부가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간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간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장교들은 뭐 사관학교,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삼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 있는데 여기는 대학과 같이 학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을 마치면 인관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ROTC라고 그러죠. 학군장교. 거기는 2학년 때 선발이 돼서 1학년 때 선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때 교내교육과 입영훈련 후에 바로 인관을 해요. 그리고 학사장교는 먼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 16주간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 양성교육이 마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인관을 하고 인관 후에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과별로. 그래서 이제 그 보수교육 진행에 따라서 이제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 간부임. 부사관은 육군이나 특전부사관 같은 경우 18주 이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서 인관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RMTC는 우리 ROTC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내교육과 입영훈련을 마치면 인관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해병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이나 해병 이거는 병과별 좀 약간 상이한데 11주 교육 후에 인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관하고 이제 장교들도 보수교육, 부사관도 보수교육이 들어가요. 보수교육은 부사관은 보수교육이 병과별로
상이에요. 특히 이제 보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육군에서 우리 육군 일반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여산에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부사관학교에 그대로 잔류해서 보병 교육은 받아요. 나머지 병과는 뭐 기갑은 상무대로 가고 통신도 상무대로 가고 여러 병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보병은 20주간 교육을 받아요. 대부분의 병과는 뭐 포병이나 그 다음에 통신 기갑 같은 경우에는 14주 정도 교육을 받는데 이제 나머지는 상위 알고 또 특전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11주 주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눠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교육체계 중에서 이제 특전사 교육체계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전사 임무수행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전TV잖아요. 특전TV인데 특전사는 주특기가 총 5개 주특기로 나눠져요. 우리 부사관 교육체계 중에 이제 특전부사관은 정작, 폭파, 화기, 의무, 통신으로 나눠지는데 저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특전부사관은 임관 후에 11주 동안 보수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자기가 주특기가 이제 분류가 돼요. 그 보수교육, 양성교육 기간 동안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정작은 방향탐지 및 유도,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화력유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캐스라 그래가지고 근접 항공 지원이에요. 비행기가 떠서 우리 이제 특전사에서 정작팀에서 무전으로 우리 어디에다가 화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청이 되는 거예요. 뭐 포병 화력도 유도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중심 깊게 적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으로서 전력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폭파는 화약류를 운용하는 거예요. 뭐 급조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용해서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TNT나 컴포지션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운용을 합니다. 적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화기는 우리 특전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K2, K1 화기가 이제 기본 화기인데 K2 같은 경우는 K201 유탄 발사기라 그래요. 그게 장착돼서 K2도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14 적응용 소총으로 해서 이제 운용을 합니다. 조준경을 또 달아서 이제 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주특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부사관의 의무병과하고는 틀려요. 의무주특기예요. 여기는 팀에서 같이 침투했다가 팀원이 다쳤거나 뭐 아팠을 때 응급조치해 주는 거예요. 뭐 출혈 및 쇼크 났을 때 그걸 조치해 준다든가 골절 냈을 때 부목을 대준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그 나물이고 못 먹는 건가 그런 것들을 구별해 주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는 주특기가 의무주특기예요. 특전부사관 의무주특기는 의무병과는 아니에요. 주특기예요. 그 다음에 통신은 적으로부터 우리가 적 깊숙이 들어간다 그랬죠. 적 깊숙이 들어가서 교육을 이제 무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무전을 할 때 AM이 있고 FM이 있어. 주파수에 따라서 틀린데 그거는 이제 PRC-9K 그러니까 FM 무전기 그 다음에 PRC-950K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치 보고 접속 장치라 그래 가지고 PR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위치를 확인시켜줘요. 이런 통신 장비를 운용하는 주특기가 통신 주특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전사에서는 5개 주특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우리 장교하고 부사관의 병과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또 교육체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특전TV에 맞춰서 특전사 주특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왜 제가 이제 조 지라드라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분은 자동차 판매왕이에요. 어떻게 자동차를 정말 잘 팔았는가. 이게 여러분 전투 임무 수행과도 좀 유사해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서 제가 특전TV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 조 지라드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중간에 퇴학을 당했죠. 그래서 구두깎이 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우리로 말하면 막노동
또 이제 직장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기분 나쁘면 나와버리고 막 그러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35세쯤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내 마음대로 떠돌이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구했는데 고등학교 퇴학자가 무슨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 영업 사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영업사원을 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떤 임무 수행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군생활을 하는데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법들인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정말 뭐 중고등학교 때 또 나중에 지금 대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렵게 직장을 잡았는데 자동차도 잘 팔지도 않아가지고 그 직장도 좀 그만두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번 정말 이제 노력을 해서 10만 달러라는 정말 고급 차량을 파는 계약의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해가지고 10만 달러짜리 이 엄청난 그 캐딜락 이걸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팔았다. 그런데 팔아가지고 사인까지 딱 하고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몇 시간 후에 내가 방금 계약했던 계약자인데 저 계약 취소하고 싶다고 그렇게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조지라드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 취소하냐고. 이거 가만 내가 이거 그만 때려치더라도 그게 이 아줌마 정말 나쁘네. 계약했으면 사야지 왜 그래. 이제 대들듯이 전화했어요. 아줌마 왜 이거를 산다 그랬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탁 바꾸냐고. 너무 화가 난다고 막 뭐라.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런 감정을 실으면 안 되는데 막 이 화가 너무 난 거지 이 조 지라드가. 근데 이 아줌마가 조 지라드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 혹시 내가 이 차를 왜 사려고 했는지 사장님 한테 이야기했는데 생각나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조 지라드가 한참을 이 아줌마가 왜 차를 사려고 했지? 자기 차가 고장났다고 그랬나? 자기 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나? 그럼 확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 그래야 뭐 당연히 차가 필요해서 산다 그랬겠죠?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줌마 웃으면서 그렇지 않고 제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국은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들이 이제 아들 자식들한테 차를 참 많이 사주거든요. 아들이 이번에 의대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차를 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한테 내가 이 계약을 해서 이 차를 딱 보여줬더니 자기는 캐딜락, 우리로 말하면 갓그랜저예요. 지금 뭐 에쿠스 큰 거. 자기는 이런 차 정말 싶고 스포츠카 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 조지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참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조 지라드가 정말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차를 판매한. 그러면서 이제 세계 기네스북에 올른 사람이에요. 조 지라드가 가장 많이 자동차를 많이 판매한 판매사원으로.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게 이 조 지라드가 그때부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군 간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버리고 대충 자기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눈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군생활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짧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